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집으셨습니다. 녹색 성장은 단순하게 환경이나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경제 전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녹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 신성장 동력 산업과 환경산업 그리고 그린에너지 산업의 경우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얼마만큼의 일자리 또는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에 102조가 넘는 좀 예산이 투자가 돼서 143만 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환경산업의 경우에는 60조 정도가 투자돼서 80만 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 그리고 그린에너지 산업의 경우에는 한 2조가 넘는 예산이 투자가 돼서 한 3만 5천 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행한 녹색 성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보면 녹색 산업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를 거기서 추정했는데 약 227만 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 환경의 어떤 그 보호 필요성에서 이제 탄소를 각국이 좀 규제하자라는 그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에 가장 앞장서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탄소 배출권에 관한 그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 배출권을 거래하는 어떤 그 전문직도 생겨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관한 부총장님의 생각은 어떠실지요? 예, 그 녹색 성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탄소화와 그리고 또 하나는 녹색 산업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저탄소화와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고 동시에 녹색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그 저탄소화, 즉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은 기업이 새로운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카본 매니지먼트, 탄소 경영입니다. 그럼 탄소 경영과 관련돼서 여러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중개인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탄소 거래를 하는 거래소가 현재는 한 10개 정도의 거래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거래되는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87억 톤 규모의 탄소가 거래되고 있고 그 액수로는 약 2억 달러 정도의 그 거래 금액이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탄소 거래 주식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한 전문가는 없는 편인데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최근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목표 관리제를 하느냐,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느냐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게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한 제도가 도입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탄소 배출권을 중개하는 중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 성장의 다른 축인 녹색 산업, 그린 비즈니스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엔지니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 녹색을 전문으로 하는 로여, 또 녹색 금융, 녹색 컨설턴트 이런 식으로 많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네. 모두의 그 정규 과정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정규 과목의 필요성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잠깐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외국, 특히 그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정규 과정을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요? 예, 그 해외 선진국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의 그 교육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교육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과 실제를 같이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토론식 교육을 많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독일의 경우에는 아젠다 2010이라고 해가지고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다음에 자연과 발전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체험을 많이 시키고 토론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이 사회의 녹색 성장 교육과 어떻게 연계되느냐 하는 연계 방안을 구현하는 그런 교육 정책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이 워낙 모든 일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이 초등학생들이 몇 년 뒤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녹색성장 리더로서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연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쯤 되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녹색성장 인재는 어떤 소양을 가져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업이나 대학이나 정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나 워크샵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많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세미나나 워크샵에 참관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한 그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환경 모임을 교육과정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아주 토론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학의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외국의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역시 이 환경과 관련된 녹색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과거에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그 외의 다른 국가보다는 역시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 교육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포함해가지고 이론과 실제를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녹색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하에서 많은 기관들이 현재 탈바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영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FSD라는 그런 그 센터를 설립해서 그 안에서 녹색 성장에 대한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설계부터 생산까지 어떻게 녹색을 고려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은 그 지역 사회나 산업계하고 같이 쉐어를 해서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옥스퍼드 서스테너빌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 사회와 경제적인 측면을 같이 통합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호주의 국립대학은 대학 내에 자체적으로 녹색 성장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거기에 온실가스, 즉 탄소의 배출량을 대학 내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또 대학원까지 뭐 이렇게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하지만 일반인들 가운데는 녹색 성장의 개념조차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상대로 한 그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실지요? 예, 그 부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새로운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측, 즉 공급과 수요, 생산과 소비 중에서 공급, 생산 측면에는 많은 교육과 계몽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소비 또는 그 수요 측에는 그것보다 훨씬 미흡한 홍보나 계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녹색 성장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이라든지 또는 정부라든지 이런 사이드에서는 녹색 성장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두 번씩 들어보고 이거 중요하구나. 우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